자, 개업점이라고 지금 이제 그게 지금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예제가 들어오는 건데, 지금 개업점을 우리가 갖고 이제 실전 간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업점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건데 문제를 읽어보세요. 네. 공개는 이거니까 중상관. 응? 어떤 거? 중산관계. 네, 중상관계고. 응. 이걸 관계. 읽어줘야지. 첫 번째. 자, 개업점인데 산도에서 지를 뽑아. 첫 번째는 7번을 뽑았고 두 번째는 지를 뽑아. 두 번째도 7을 뽑았다. 세 번째는 일을 뽑아. 세 번째는 1을 뽑았다. 자, 이걸 작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뽑은 7번이 이제 하계로 들어가니까 7번은 뭐예요? 간계가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뽑은 거 상계로 가는데 상계도 7번이니까 똑같이 간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상년이니까 81페이지를 읽어봐. 처음부터요? 그 위에 개업점에 대한 이제 문제. 인월 신유일에 인월. 인월 신유일에 운전자가 음식점을 개업하려는데 기룡이 어떠한가를 물을 것이다. 첫 번째는 산통에서 7을 뽑아 간괴이고 두 번째 역시 7을 뽑아 간괴이고 세 번째는 숫자 1을 뽑아 초효가 동한 것이다. 초효가 동한 것이다. 자,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개업의 기륭에 대해서 물으러 온 거야. 물으러 와가지고 산통에서 8개 그 괴를 갖고선 첫 번째 뽑은 게 7번을 뽑았고 다시 넣고 두 번째 뽑은 게 역시 7번이고 그 다음에 7번, 8번을 빼고 6개를 갖고 뽑은 것이 세 번째로 뽑은 것이 동요인데 이 1번을 뽑아서 초효가 동했다는 얘기예요. 자, 12지지를 붙여보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부터? 인자수? 인자술? 응? 신오진. 그 다음에 초효가 동했어요. 그 속궁이 어디로 들어가죠? 속궁? 여기가 이제 속궁이면은 토니까 진토하고 술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로 잡아야 돼요? 아니, 아까 속궁이 뭐라 그래요? 속궁. 육간토? 육간토면은 진토가 맞지. 예. 그렇죠? 근데 책에는 아가 여기로 돼 있나? 그럼 맞아. 자, 그러면은 화생토니까 정인이 되고 이건 토생금이니까 식신이 되고 요거는 비견이 되고 정제가 되고 요거는 관계가 되고 세용보법에서 세는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속궁을 보세요. 속궁. 육효에 세가 붙어 있죠? 그러면 삼효가 응이 되고 지금 복실은 없죠? 자, 요거 개업점은 인월에
1월이니까 1월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날짜는 어떻게? 일지는 신유? 네, 신유일.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항상 적어놔야 돼. 맨 위에다가.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초여가 동했으니까, 음이 동했으니까 양으로 지금 바뀌어 들어가잖아요. 사면은 그대로, 그 다음에 이어도 그대로. 그러면은 12지지를 붙이면은 지금 뭐로 바뀌어 들어가요? 육신이? 오행하고 육신이? 진토가 뭐로 바뀌어 들어가요? 묘로 바뀌어 들어가죠. 묘가 정관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진토가 초여인데 초여가 동했단 말이에요. 초여가 일간에 해당이 돼요. 초여가 일간에서 동했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을 하셔도 돼. 자, 두 번째로는 보세요. 이제 이 진토가, 초유에 있는 진토가 음이 양으로 바뀌어가지고 묘목으로 바뀌잖아요. 변효가 묘목이 돼가지고 육신은 정관인데, 동요는 동하지 않은 효보다 3배의 힘이 있고, 변효는 동요를 제압하고 극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효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초요 진토가 일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동했으니까 음이 양으로 바뀌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외계 12지지를 붙여보면은 묘목으로 바뀌어 들어오면서 정관이 들어오는 거죠. 정관은 우리가 자평명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관은 직업, 직장, 직책이라고 그랬죠. 직업, 직장, 직책으로 논하는 정관이 변호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뭔가를 개업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개업은 틀림없이 하겠다, 이렇게 책에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세효가 6효에 들어가 있죠. 상효에 지금 세효가 떴단 말이에요. 세효가 지금 뭐예요? 관기를 대동하고 있죠. 자, 초효가 동해서 묘목으로 바뀌었는데, 묘목에 육신을 붙여보니까 정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묘목이란 녀석은 3배의 힘을 갖고 지금 변화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목의 입장에서 보면 세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체, 본인, 주객을 논할 적은 주가 되는 거고, 응은 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은 세로 보는 거고, 타인은 뭐예요? 응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가 지금 관계에 떠 있는데, 인목을 대동하고 관계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효는 묘목이 정관으로 변했는데, 인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인목은 간목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죠. 간목의 절지가 어디 떨어져요? 간목의 절지. 간목의 절지면 신이잖아, 신. 자, 인목은 천간으로 바뀌면은 간목이 된단 말이에요. 간목의 절지는 신이죠. 그러면 간목은 양일간이니까 순행으로 들어가니까, 잘 보세요. 포, 태, 양, 생, 욕, 대, 건, 왕. 묘에 뭐가 들어가요? 묘에 이게 제왕이 들어가죠. 자, 요 제왕이 인목에다 힘을 실어주고, 요 인목은 원령을 득하고 있죠. 조여사, 잘 봐봐요. 변효는 동요를 극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변효는
이 육효 전체에 어떤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강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묘목이 지금 정관을 대동해 가지고 변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묘목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체 세에 해당되는 것이 인목인데 인목이 관기를 대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목의 입장에서 보면 묘목이라는 녀석은 제왕지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제왕이 인목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인목이 왕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인월점이니까 무예요. 등력을 했죠. 힘을 더 많이 받았죠. 그러면 관기가 어떻게 돼요? 관기가 태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하고 질병권이 하나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는 문전자 본인으로 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묘하고 요거 정제에 해당되는 자하고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아니지. 자묘 형살이 지금 들어왔잖아. 내가 생각했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단계라는 생각이 지금 들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지금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잘 봐봐요. 인목이 관기를 대동하고 있는데 약하면은 크게 태동을 못 해요. 그런데 초요에 있는 진토가 음인데 동했으니까 양으로 동했단 말이에요. 양으로 동해 가지고 12지지를 붙이니까 묘목이 되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바꿔버리니까 정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묘목이 변효가 돼 가지고 기세가 굉장히 강한데 세에 해당되는 걸 먼저 비교해 보니까 세의 오행이 인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하고 묘는 비화가 됐는데 인목은 비화가 돼 가지고 인목의 힘이 강해졌는데 더더군다나 인목이 원령 인월이기 때문에 인월점이기 때문에 등력했단 말이에요. 듣게 했다고도 하고 등력했다고 표현도 하거든요. 그러면 인목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데 육신에서 관계를 대동하니까 아하, 이건 어떤 사고, 질병, 시비, 다툼권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로는 정제를 논하는데 정제는 요 신금이 금생수 해가지고 정제의 물줄기 물줄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변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하고 묘하고 뭐예요? 형살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손재수가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세에는 문전자 본인에 해당이 되는 건데 관계가 대등했으니까 시비, 다툼, 관제, 구설권이 하나가 들어오는 거고 질병권 같은 것이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수하고 오후에 있는 자수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변효가 자수하고 비교되고 자매 형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제가 형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손재수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은기는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 자, 요 간목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그 포태에서 묘궁에 떨어지는 시점. 묘궁에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예요? 간목이면은 포태, 양생, 욕대, 건왕, 세병, 사묘 미토월에 떨어지죠. 예, 묘궁에 떨어지죠. 자, 묘궁이 왜 중요하냐면은 관기란 녀석이 태동이 돼 가지고 최종적인 이 정착지가 어디냐면 묘궁이 정착기가 되는 거예요. 그 묘궁이라는 것은 무덤에 갇히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죽든지 하는 건 전부 다 묘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기란 녀석이 비화가 돼서 왕해지고 다시 이 관계에 해당되는 인목이 원령을 득해가지고 굉장히 태왕해졌는데 그럼 병이 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시비, 다툼, 관제, 구설, 아니면 사고권, 질병권이 발생이 되는데 그 시점은 인목을 천간으로 바꿨을 적에 묘궁에 떨어지는 시점에서 발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목을 천간으로 바꾸면 간목인데 간목의 묘궁이 어디에 들어가요? 미에 묘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미는 인묘진사 오미 6월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6월 달에
발병이 돼서 입원했다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지금 신유월이 되는 거죠. 신유월. 그럼 신유일은 유금이 금극목을 해가지고 묘목을 치죠. 관성을 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극목을 해가지고 또 관기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묘형을 때려가지고 정관이 뭐예요? 손상이 됐죠. 손상이 됐으면서 정제가 지금 손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자하고 묘하고는 형살인데 일지에 해당되는 유금하고는 자하고 유는 또 뭐가 들어와요? 파가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러면은 변효에 해당되는 묘목하고 그 다음에 오효에 있는 자수 정제하고는 자매 형살이 들어오는가 손재수가 들어오는 거구나. 그 시점은 언제냐? 신유일이니까 유금을 놓고 봤을 적에 묘유 충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묘유 충을 때렸으니까 변효가 왕동하는 거죠. 크게 이제 분발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승질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수를 생해주는 거는 금인데 금생수 해가지고 이 묘목하고 금하고 또 상극관계가 들어오고 유금하고 묘하고는 또 상충관계가 들어오죠. 그래서 책을 보면은 유에 해당되는 월, 유금월은 언제예요? 인묘, 진사, 오미, 신유, 8월이 되는 거죠. 8월은 유금월인데 유금월은 일간지하고 또 어떻게 돼요? 비화가 되는 거죠. 비화가 돼가지고 금이 왕해지는데 금이 왕해져가지고 묘하고 충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인목하고는 서로 뭐예요? 원진되고 상극관계가 들어오죠. 그래서 유하고 또 자수하고는 어떻게 돼요? 자유파가 들어오죠. 정제가 파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유금월 8월 달에 도둑을 맞아가지고 손재수가 발생했다. 그렇게 점을 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거라 하는 생각이 지금 들긴 들어. 자,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그래서 6효점도 전부 오행의 생각제 갖고 논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천장이 어디 붙어 있어요? 6효서부터 불러보세요. 등사가 떠 있고, 오효에는 부진이 떠 있고, 주작이 떠 있고, 청룡이 떠 있고, 현무가 떠 있고, 백호가 떠 있고. 자, 관기가 등사를 대동했을 적에 지난번에 우리가 육임학 공부할 적에 우리가 배웠죠. 관기가 등사를 대동하면 뭐예요? 사고 질병권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효 정제가 구진을 대동하면 어떻게 됐어요? 구진은 구류 쟁송을 관제 구소를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제가 구진을 대동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물과 연관된 구류 쟁송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된 거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육천장을 이제 같이 대동하고 있는 육천장을 겸해서 판단 내릴 땐 그렇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자, 동효는 동하지 않는 효보다 3배의 강한 힘을 갖고 이 육효 전체를 이제 뭐냐면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동효가 바뀐 변효는 동효를 또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 또 본계에 해당되는 12지지의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논해서 기륭을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동해가 진토가 동해서 자수하고는 뭐가 들어와요? 자수하고는 반합수극이 들어오는 거죠. 반합수극에서 재성이 왕하지만은 변효가 자매 형사를 때리기 때문에 손재수가 발생이 된다. 그건 또 왜 그러냐?
부진을 대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렵죠? 응? 이거 그러면 묘를 갖다 다 이거 대입을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저술 비교는 지금은 이제 개업점이니까 개업점이면 관과 인을 먼저 논해줘야 되는 건데 관인을 논하니까 정관이 지금 변화가 이제 정관이 육신이 정관으로 바뀌었으니까 개업은 틀림없이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월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본인 현재 있는 상황이야. 현재 있는 상황이 관기를 대동하고 있는데 관기가 왕하지 않으면은 크게 동하지를 않아요. 근데 관기가 왕하게 되면은 왕동이라 가지고 크게 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목을 가만히 보니까 인목이 이거 변효가 묘목이니까 비화가 됐죠. 그 인목에다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 또 두 번째로는 원령이 인월이니까 또 인목에다 힘을 실어준 거죠. 그러면 관기가 크게 동하고 있다. 크게 동하고 있는데 뭘 대동하냐? 등사를 대동하니까 사고 질병과 연관된 흉암이 크게 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 우선 내려주고 그 다음에 자하고 묘하고 지금 형살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손재수가 들어오겠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자수가 진토하고 반합 수국 이래서 왕하단 말이에요. 왕한데 자수를 생해주는 신금 유금은 물의 근원, 물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원이 되거든요. 근원을 끊어놓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 정제에 해당되는 재물에 손상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은 신유일인데 근극목이 되는데 변효가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 신유일 일진이지만은 그렇게 지금 변효 면목을 대적할 수 있는 역할은 아직 영향이 못 돼요. 그러나 인묘 진사 오미 신유 6월이 되면은 원령이 6월이 된다면은 신유에다가 힘을 실어주죠. 이제 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왕하게 되니까 유금이 왕하게 되니까 묘충을 때려가지고 묘충을 때려서 정관을 손상시키고 그 다음에 자유 팔을 치니까 정제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도둑을 맞아가지고 손실이 생겼다 이렇게 육회점을 쳐서 나옵니다.